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은 국가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정략이 개입하거나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끔씩은 안보가 정쟁의 대상이 되고 또는 정적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그때가 가장 안보가 위협할 때입니다. 그렇죠? 북한 당국에 돈을 주고 총격을 가해달라고 요청하고 일부러 협잡을 해서 남북 간의 긴장과 대결을 격화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안보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이기기는 하지만 희생을 치르기 때문에 하책입니다. 가장 나쁜 전략이죠. 이것보다 나은 정책이 있습니다. 나은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방력과 국력을 가져야 하고 정치적 책임자, 지도자의 굳건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감히 도발을 꿈꿀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재래전으로서는 재래식 무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압도적으로 앞섭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해서 실전 배치했다고 합니다.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상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안보입니다. 서로 싸울 필요 없이 싸우지 않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인 상태. 바로 이런 상태, 평화가 경제를 보장하고 경제가 평화를 보장하는 평화 경제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를 압박하는 수단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처럼 추워서 옷을 꽁꽁 끼워 입고 있는 상대에게 따뜻한 봄바람이 그 옷을 벗게 합니다. 압박도 중요하지만 대화하고 소통하고 이해를 높이고 협력하고 공존하는 길을 찾는 것이 바로 또 하나의 평화의 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압박 제재라고 하는 채찍도 소통과 대화 협력이라고 하는 당근도 유효적절하게 섞어야 하는 것이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한 가지만 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벽창호라고 부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 한반도는 법률상 전쟁 상태입니다. 잠시 정전했을 뿐이지 종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평화협정을 맺고 평화체제로 가기 전에 반드시 이 정전 상태를 종전 상태로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전을 종전으로 바꾸는 것을 반대하는 국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본이 종전을 반대하고 정전 체제 유지를 원합니다. 일본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한국전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참혹하게 죽고 부서질 때 그들은 물건을 팔아서 재기했습니다. 남의 불황이 자신의 행복일 수가 있습니다. 외교의 핵심은 국익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종전을 위해서 노력하진 못할 망정 종전 협정을 정전의 종교를
반대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친일파! 친일파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친일의 결과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친다면 그거는 친일을 넘어서 반역행위입니다, 여러분. 정치를 자신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사업을 하세요. 조직폭력배를 하세요. 정치는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국민이 원하는 일을 국민을 위해서 대신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삶, 민생이 정치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리더가 유능하고 책임감이 있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지는 그냥 못난 것이 아니라 국가 지도자로서는 범죄입니다. 무능과 무지가 용서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과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유능해야 합니다. 유능한 대통령 후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